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구독, 공유, 좋아요 다 부탁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영연방 게임 취소한 거 싸게 막았다고 자랑했던 다니엘 앤드류스에 대한 더 많은 뉴스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게임을 유치할 당시에 2.5 빌리언 달러면 게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산 분석이 2022년도 4월에 나왔었는데 15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그러니까 지난달 7빌리언 달러로 뛰어 올랐고, 이를 알아차리자마자 다니엘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세 이렇게 불렀습니다. 취소 이렇게 됐죠.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팩트입니다. 그리고 영연방 게임 협회하고 갑작스럽게 게임을 취소를 하였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380밀리언 달러 합의금 지급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일단 영연방 게임 취소 비용에 이 380밀리언 달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걸로 거의 퉁치는 분위기인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는 뭐 다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적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보다 처음부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 잡았나, 누가 이 일을 이따위로 했나, 뭐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누가 잘못한 것인지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작업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었고, 그것이 어째 뭐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지만 지가 총리로서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만큼 실무를 한 사람들을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뭐 그러면 네가 책임자니까 책임지고 내려오든가 해야죠. 근데 내려오지는 또 않죠. 그럼 뭐다? 책임 회피. 오늘 DAG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2월 연방정부 체육부 장관 리차드 콜백이 빅토리아 주정부 체육부 장관인 마틴 파쿨라한테 너들 도움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틴이 대답한 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틴은 이 해당 대화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런 대화를 했다 안 했다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또 다른 보도원은 연방정부가 수차례 빅토리아 주정부한테 영연방 게임에 대한 계획을 문의하였다는데, 그러니까 니들 잘하고 있니? 뭐 도움 필요한 건 없니? 뭐 이렇게 문의하였다는데 그때마다 제대로 된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준비 잘 되고 있다, 뭐가 모자란다, 도움을 좀 달라, 이런 식의 응답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연방 게임 취소 발표 직후에 연방정부의 도움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변명이 나온 적도 있었고, 당시 연방정부 일각에서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지 않았다, 이런 소문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지난주 헤럴드 선은 이번 사태를 사기라고 못 받기도 하였습니다. 뭔 사기냐? 총선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방지역에서의 득표가 중요했었고, 그러다 보니 지방지역에 당근을 던져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되지도 않을 영연방 게임을 갑작스럽게 유치하여서 관련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지방지역의 표를 끌어당기는데 분명히 역할을 했을 거고, 이후에 재집권 성공하였으니까 이제 용도 폐기,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주정부 살림살이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라는 주장의 무게가 완전히 실리는 상황입니다. 2023년 나플란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애들 셋 중에 한 명은 수리 영역과 언어 영역에서 요구되는 최소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또 10명 중에 한 명은 너무도 그 능력이 떨어져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수우미양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한국말로 제가 바꿔봤는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상회함, exceeding, 그리고 견고함, strong, 발전함, developing, 그리고 도움이 필요함, needs additional support, 이렇게 4개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였다는데 65%의 아이들이 상회함과 견고함, 뭐 잘했다 이 소리지, 기록하였고, 23% 아이들이 발전함, 이게 평균은 했다 뭐 그 소리고 만족은 한다 이 소리죠. 10%의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함, needs additional support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쭉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언어 영역에서는 남자아이들을 앞서 나갔고 수리 영역에서는 반대로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 다른 분석은 원주민 아이들 경우는 셋 중 하나, 10중에 하나가 아니고 셋 중에 하나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방 지역 아이들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도시 애들보다 좀 떨어졌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도 고소득층보다는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조사하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공립학교 교육 수준을 사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자 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호주 교육연합 Australian Education Union AEU라고 주로 부르던데 하여튼 자기들이 주장에 힘이 더 실리는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자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고 또 그 결과물 격차도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공립학교 비중이 훨씬 큰 상황에서 겨우 1.3%의 공립학교들이 그나마 필요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98%의 공립학교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 여튼 어제도 학교 문제를 제가 언급했었죠. 학교 숫자가 너무 적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한데 학교 숫자가 너무 적어서 어떤 학교는 학교 정원의 10% 이상을 더 넘겨서 학생을 받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선생님들 급여를 많이 올려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인트 킬다의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펍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에클랜드 스트리트하고 피츠로이 스트리트 그 코너에 있는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텔 요게 이제 시장에 나온 건데 지금 주인인 자칼로프 그룹이 2015년도에 45밀리언 달러나 주고 매입을 하였고 이후에 돈 들인 거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매출을 감당 못 해가지고 이제 꼴랑 8년 만에 다시 시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들이 내놓은 가격은 50밀리언 달러입니다. 원래 이 펍은 19세기에 지어졌다가 1936년에 건물을 한번 무너뜨렸다가 한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그 다음 해 다시 지어졌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호주에 주둔하는 미군 본부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이후에 수많은 이벤트 음악 공연하면서 세인트 킬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꽤 많은 돈 투입해서 수리하고 변경도 하고 해서 바도 뭐 좋게 근사하게 잘 해놨고 수상 경력이 막 있는 그런 식당도 하나 있고 또 연회장도 또 따로 있고 실제로 39개의 침실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율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거 버티지 못하고 지난 1년 동안 호주 전체에 있는 수많은 펍들이 팔려나갔고 그 금액을 다 합치면 2.5 빌리언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그 펍들 중에 일부는 차일드 케어 센터가 되기도 하고 노인 요양 시설이 되기도 하였고 그냥 뭐 상가 건물로 변화되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는 뭐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부시고 아파트로 지어지기도 하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로또가 빨리 되긴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또 되면 뭐 펍을 사서 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제가 로또가 크게 당첨이 되면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펍들, 바들 돌아다니면서 그 뒷이야기를 정리해 가지고 책으로 내는 게 뭐 위시리스트에 있긴 합니다. 이제 그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펍을 내가 직접 하긴 너무 늦었고 AI라는 것이 점점 더 빨리 발전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함에 따라 우리의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게 될 텐데 한 분석 회사가 지금 경향이 지속된다면 2027년만 되어도 호주 고용 인력 10%에 달하는 13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인력이 빠져나갈 직종 20가지나 선정을 했는데 뭐 한번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꽤 깁니다. 20위부터 1위까지 쭉 볼 텐데 20위는 딜리버리 드라이버, 그 음식 배달하고 이런 거. 근데 AI들이 이걸 어떻게 대체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12,600여 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파머시 세일즈 어시스턴트, 약국에 그 판매 도와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한 13,200개. 그 다음에 콜센터 직원들이 13,470. 그리고 데이터 엔트리 오퍼레이터, 데이터 입력 요원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14,200여 개. 그 다음에 퍼스널 어시스턴트, 개인 비서가 14,945개.
뭐 이렇게 잡혔고 15위가 인포메이션 오피서. 이건 뭐 한국말로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IT 쪽 일하는 사람, 정보업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거 15,300개 정도. 그다음이 트럭 드라이버. 트럭 기사들을 AI가 어떻게 대체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6,700여 개. 13위가 쉘프 필러. 그러니까 왜 슈퍼마켓 가면 물건 채우는 직원들 있잖아요. 주로 밤에 일하는 사람들. 그거가 거의 2만 개. 그다음이 키친핸드. 키친핸드 AI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뭐지? 21,300개 정도. 그리고 11위가 리셉셔니스트, 제너럴.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어디 가면 리셉셔니스트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22,900여 개. 그다음 10위가 뱅크 워커. 그러니까 은행에 일하는 사람. 은행원의 경우는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46%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자리 숫자로 보면 22,987개, 거의 23,000개네요. 그다음 9위가 메디칼 리셉셔니스트. 그 닥터 만나러 가면 앞에 있는 리셉셔니스트 분들 23,000여 개 여기도. 그다음이 어카운턴트, 회계사. 여기도 3224개. 그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만 다 집어넣고 하면 AI가 어떻게 뭐 답을 내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다음 7위가 리테일 매니저, 제너럴. 일반 소매점 매니저들 34,870개. AI가 막 로봇 같은 게 와서 물건을 파나? 그다음이 북키퍼. 이게 뭐 한국말로 보니까 부기계원이라고 하는데 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북키퍼 거의 4만 개. 그리고 스토어 펄슨, 점원들 4만 개. 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 경리직, 어카운트 클라크 뭐 4333개. 아유 헷갈려. 하여튼 그것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 체크아웃 오퍼레이터. 그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마지막에 계산하는 분들 있죠. 그거는 뭐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무인 계산대 이런 거 있잖아요. 4837개. 그다음이 일반 사무원 클라크 56,000개.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세일즈 어시스턴트, 판매원. 무려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이 직종은 고용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체 17%만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뭐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결론인 거죠. 보니까 회계 관련 업무나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일하는 거 뭐 이런 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회는 변화되어져야 하겠지만 이런 변화가 너무 빨리 오는 것은 좀 거부감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보면서 마음속으로 버스 기사가 순위에 있으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버스 기사는 없네요. 뭐 아직도 버스 기사는 대체 불가능인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